겨울에 한파로 인한 농작물은 지금 집계가 되고 있거든요. 네네네. 따뜻한 겨울로 인한 농작물 피해는 집계가 되지 않고 있는 거죠. 기후변화 피해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이제 재해 연보를 뛰어넘는 새로운 통계 체계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로에너지바입니다. 저희가 지난 여름부터 철 바뀔 때마다 한 번씩 자연재해에 대해서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 여름에는 호우 다뤘었고요. 가을에는 또 가을 태풍, 그리고 이제 겨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대설에 대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특히나 올해는 첫눈이 아주 폭설로 내렸고 그래서 피해도 많이 발생을 했는데, 보통 이제 첫눈이라고 하면 이제 서울 같은 경우는 송월동에 있는 기상청 직원만 알게끔 아주 조금 내리고 이렇게 뭔가 수줍게 내리고 마는 게 이제 보통인데, 이번에는 굉장히 크게 많이 내렸죠. 그래서 기후변화 시대에 우리가 대설에 주목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저희 이민희 연구원 모시고 같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는 사단법인 넥스트의 연구원 이민희라고 합니다. 네, 처음 나오셨죠? 네. 네. 저는 너 걱정되는 게 이렇게 투샷으로 나오면 거의 약간 엄마와 딸 같을까봐. 그 최강 동안도 저희 이민 연구원이랑 하니까 너무 부담되네요. 또 이제 민망했던 게 저희 그 11월 중순쯤인가? 그때 저희 이제 이번 이슈 브리프 가지고서 한번 회의했잖아요. 네. 그때 이제 제가 뭐라 그랬냐면, 이제 눈 잘 안 올 건데 눈만 갖고 있으면 너무 약하다 막 이랬는데, 그러고서 일주일도 안 돼가지고 폭설이 내려가지고 제가 되게 민망했던 기억이 나는데, 왜 이렇게 폭설이 내렸을까요? 되게 이례적이었던 거죠, 그런 눈 자체가. 네, 맞습니다. 네, 이번 대설은 서울에서 11월에 내린 그 117년 만의 대설인데요. 네. 보통 대설은 12월과 2월 사이에 집중이 되는데 네. 예상보다 일찍 더 많이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원인은 이제 북쪽의 차가운 공기가 비교적 따뜻한 서해 바다를 만나면서 이렇게 눈구름대를 형성을 했는데, 또 최근에 서해 바다의 수온이 오르고 있어가지고 더 많은 수증기를 대기로 공급한 것도 이번에 이례적으로 강한 대설이 발생한 원인으로 지목이 되고 있습니다. 맞아요. 저도 그때 이제 재택근무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하다가 저도 모르게 고개를 드니까 어떤 순간에는 정말 앞이 안 보일 정도로 눈이 막 엄청 많이 쏟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번 대설 브리프를 내셨는데, 그거를 쓰게 된 이유가 뭔지, 그리고 무엇을 알아내셨는지 좀 설명을 해주세요. 최근 10년간 우리나라 자연재해 피해액이 약 3조 1,945억 원 정도라고 해요. 네. 근데 그 중에서 92%를 호우와 태풍이 차지합니다. 네. 반면 대설은 3%로 비교적 좀 적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근데 비닐하우스나 축사 같은 네. 적설에 취약한 그 농업 기반 시설에서는 대설이 큰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호우, 태풍보다 더 많은 피해를 주고 있다는 점에서 대설의 영향을 무시할 수가 없었고요. 네. 또한 이제 최근에 이상기후 현상이 증가하면서 겨울철에 대설과 함께 호우가 또 새로운 피해를 가중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네. 대설에 대한 정량적인 분석을 제공을 하면서 또 이제 앞으로 복합적인 기후변화 피해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좀 새로운 통계 기준이 필요하지 않을까 해가지고 이슈 브리프를 작성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10년간 자연재해 피해액을 봤더니 대체로 태풍이나 호우 때문에 발생했는데, 그런데 이제 민간 피해만 좁혀놓고 봤더니 대설 피해가 상당하더라라는 거죠. 네, 그렇죠. 그 태풍과 호우보다도 높은 수준인데, 네. 태풍이 1,000억 정도이면 대설이 1,200억 정도로 더 높은 비율을 차지했습니다. 네, 그 주로 뭐 예를 들면 민간 시설이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는 거예요? 제일 큰 거는 이제 비닐하우스가 가장 많이 차지하고요. 그 다음이 뭐 축사, 그리고 뭐 수산시설 이런 것도 있는데, 이제 기타 사유시설이 있어요. 네. 기타 사유시설에는 보통 인삼재배시설, 그 차각막 같은 그런 거나 뭐 그 비가림시설 이런 거나 뭐 농업, 창고 이런 것도 다 포함이 됩니다. 요번에도 사실 피해가 제법 됐다면서요? 이번에도 피해가 있었는데 보통 대설이 교통혼잡을 일으키거나 네. 시설물 피해를 일으키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는 전국적으로 비닐하우스와 인삼재배시설 같은 시설하우스랑 축사가 합쳐서 5,000동이 넘게 파괴됐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그로 인해서 가축 폐사도 47만 마리나 폐사됐고. 47만 마리나 죽었어요? 그 깔려 죽은 건가? 그쵸. 아이고 세상에. 그뿐만 아니라 네. 천안에서는 공장 천장이 무너져가지고 네. 그 직원들이 대피하기도 하고 공사장 고행로 지붕이 또 무너져가지고 시민이 3명 정도 다쳤습니다.
요번에 보니까 그런 얘기 많더라고요. 요번 눈 피해가 좀 많았던 이유가 뭐 눈이 많이 오기도 했지만 습설이어서 그랬다. 뭐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아까도 잠깐 말씀해 주신 것 같긴 한데 기온이 오르면은 그러면은 대설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기온이 1도씨 오르면은 대기 중 수증기 포함량이 7% 정도가 증가를 한다고 해요. 네. 그래서 따뜻한 공기는 더 많은 수증기를 포함을 할 수가 있고 네. 이제 같이 따뜻한 바다가 이제 증발량도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근데 겨울철 기온이 계속 상승하고 있어요. 작년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겨울철 평균 기온이 2.5도씨였습니다. 근데 겨울철 평년 기온은 원래 이제 0.5도씨 정도인데 네. 2도씨나 더 높았던 거죠. 그래서 근데 기온뿐만이 아니라 이제 한반도 주변에 바다도 이제 열 에너지가 급격하게 상승을 하고 있어가지고 많은 수증기를 또 대기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겨울철 평균 강수량이 250mm 정도였는데요. 네. 겨울철 평년 강수량이 89mm예요. 네. 그래서 거의 2배가 넘는 이례적으로 강수량이 증가를 했고요. 작년에. 네. 네. 23년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음. 사실 겨울철 평균 기온이 오르면서 네. 강수의 형태가 눈에서 비로 바뀔 수는 있어요. 네. 근데 동시에 날씨가 이제 극단적으로 추워질 수도 있고 극단적인 대설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그 작년에 아마 그렇게 강수량이 많이 나왔던 건 12월 달에 비 엄청 나왔잖아요. 기온이 오르면 일단은 대기 중에 수증기가 많아지기 때문에 그게 이제 진짜 작년처럼 비가 될 수도 있고 그쵸. 아니면 이번처럼 무거운 습설이 될 수도 있고 막 그런 거네요. 네. 알겠습니다. 쓰신 이슈 브리프 쭉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우리가 기후변화 시대에 맞게 뭔가 통계, 재해 관련된 통계도 좀 바뀌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게 그래서 행안부에서 내는 재해 연보를 보면 딱 어떤 그 계절의 시그니처 재해들을 거의 담고 있잖아요. 뭐 태풍, 여름철 태풍, 뭐 홍수, 뭐 이런 것들, 겨울에 한파, 대설 이런 것만 담고 있는데 사실 우리 지난 봄에 금사과 때문에 한바탕 난리였잖아요. 근데 금사과가 왜 금사과 논란이 있었냐를 보면은 그 지난 겨울이 너무 따뜻했다. 그리고 뭐 비도 너무 많이 내리고 이랬던 이벤트가 있는데 근데 사실 그런 것들은 뭐 겨울철에 따뜻한 비 뭐 이런 건 사실 재해연보에 담기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재해보험 통계를 또 집계하는 사이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봤더니 지난 봄에 4대 과일, 여기에 보면 이제 사과도 포함이 되는데 이 4대 과일에 지급된 보험금이 전년 동기보다 2배 늘었더라고요. 근데 이런 데이터가 이제 우리가 보는 재해 피해가 얼마나 되나를 보는 거기엔 들어가 있지 않으니까 우리가 뭔가 이 큰 그림, 우리가 기후 리스크를 파악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대설에 대한 피해가 시설물 피해만 있는 게 아니라 교통사고 피해도 있거든요. 맞아요. 우리 언제였죠? 몇 년 전에 난리 난 적 있잖아요. 겨울에. 네. 1월 달에. 이번에도 교통사고 엄청 그래요? 연쇄 추돌 사고도 일어나고 눈길에 미끄러진 교통사고나 사실 항공기랑 여객선도 결항이 엄청 많이 되는데 그런 피해랑 정전 같은 사회적 피해가 재해연보에는 집계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뭐 사회적 피해가 집계가 되지 않는 것도 있지만 지로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상기후로 인한 복합적인 피해도 지금 집계가 되지 않고 있는데 겨울에 한파로 인한 농작물은 지금 집계가 되고 있거든요. 따뜻한 겨울로 인한 농작물 피해는 집계가 되지 않고 있는 거죠. 기후변화 피해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이제 재해연보를 뛰어넘는 새로운 통계 체계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 얼마 전에도 재해연보의 폭염 사망자 집계 기준이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응급실 온열 질환 감시 체계 통계였는데 사망 원인 통계로 바뀌면서 폭염 사망자가 호우와 태풍보다도 더 많이 발생하는 걸로 드러났습니다. 현실을 더 정확히 반영할 수 있는 방향으로 통계 체계가 개선이 된다면 기후변화를 연구하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아주 중요한 메시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맨날 기후변화 때문에 다 뭐 어떻게 달라질 거, 피해가 커질 거고 하는데 사실 그걸 볼 수 있는 뭐가 없다라는, 도구가 없다라는 거는 좀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보니까 제로에너지바 2024년 마지막 영상이 될 것 같은데요. 마지막을 멋있게 장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